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동대부여고 2학년 중간고사 시험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화작이랑 표준발음법 두 개가 이제 시험 범위였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 화작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조금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유형을 파악해 본 다음에 시험이 어땠는지 총평 후에 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동대부여고 2학년 화작 교과서 소단원 6개 그리고 모의고사가 10개년이 나왔어요. 즉 모의고사 지문이 30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30지문은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벅차요. 되게 어려운데 사실 이번 문제는 학습 활동, 교과서에 있는 활동이죠. 이 부분 위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 주토피아 지문이라든지 엄마랑 아들의 대화라든지 이 환경미화를 도와줄 수 있는지 체육 시간에 뭐 체육복을 빌려달라는 이런 지문들이 전부 교과서에 있던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조금 허탈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전에 이제 저희 학원 학생들한테 학습 활동을 반드시 암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내가 공부한 거 대비 나온 문제의 난도나 범위가 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이들이 조금 허탈했을 수는 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이런 조언 같은 경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 교과서에 나온 개념어 같은 것들만 좀 공부를 했으면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논거를 사용할 때 전문가 의견으로 신뢰성 이런 단어들만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문제 자체, 선지 판단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요. 네, 계속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계속 동대부여고에서 밀고 있는 문제죠. 특히 이번에 동대구여고 2학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두세 문제였을 텐데 이게 5-6개. 즉 이거는 한 문제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 두세 문제를 푸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화작이 지금 많이 긴데 이 선지까지 옳은 것을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모두 고르시오 문제에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달리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요. 표준 발음법 전체 조항이 들어갔는데 단순 암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모두 암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외운다든지 이 조항의 원리를 외우는 문제보다는 네,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발음을 쓰시오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원리를 물어보는 어떤 고차원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조항에 뭐 포함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이제 화작에 대해서 지금 공부할 게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같이 외워야 되니까 단 하나라도 안 외웠으면 이제 1점씩 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써보고 외우고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됐을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모두 외우는 것은 이제 학습적 부담이 됐겠죠. 네, 한번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동대부여고 화작 파트. 교과서 위주의 문제였기 때문에 난도가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화작은 길이로 난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의 총 11페이지에 달하도록 그 지문이 굉장히 좀 길었고요. 그리고 그 지문들의 길이 때문에 아이들이
교과서 학습 활동 위주의 문제였어도 문제를 푸는데 조금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문 그냥 암기다. 근데 전체 암기다. 이게 필수다. 이거에서 뭐 하나라도 덜 외우면 바로 1점씩 깎이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대부여고 2학년 아이들 다음 시험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사실 이 화작은 모의고사 지문 공부보다는 교과서 학습활동 암기에 집중한다. 이게 이제 기말고사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학습활동을 많이 냈으니까 다음에는 모의고사에 많이 내겠다. 이러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이 3번의 교과서 개념어입니다. 즉 교과서에서 각 화법과 작문 파트에서 중요한 개념어 혹은 그런 것들을 이루는 단어들을 외우신 다음에 이 부분이 된 다음에 이 모의고사를 적용한다든지 학습활동 서술형 문제에서 이 단어들을 그대로 써주는 연습들, 이것이 이제 필수고요. 두 번째, 다음에는 이제 표준 발음법이 아닌 한글 맞춤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예문을 암기하는 것이 또 나오겠죠.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암기를 하셔야 이제 쓸데없는 감점을 좀 줄일 수 있다.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작 공부 굉장히 좀 막막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개념어를 빨리 외우고 그 다음에 지문을 좀 빨리 풀려면 학습 활동을 좀 많이 읽음으로써 익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놓칠 수는 없죠. 기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이 모의고사 지문보다는 교과서 학습 활동 암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차후에 화작은 개념어 위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본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범위여서 힘들었을 텐데 우리 동대부여고 학생들 많이 고생했고요. 다음 기말도 열심히 해서 한번 좋은 성적 나오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